저는 카피라이터 박수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마케팅적 사고와 카피라는 주제로 갖고 제가 강의를 할까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왜냐면 여기가 경영대학원이고, 그래서 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뭔가 재밌으면서 유익하고 생활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삶에서, 그게 본인의 업무 영역에서든 또 뭐 아까는 이쪽에 보니까 온라인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요즘 온라인 SNS 채널을 통해서 자기 브랜드, 이제 퍼스널 브랜드라고 하죠. 그런 거를 많이 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강의를 해보자라고 해서 마케팅적 사고와 그다음에 카피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광고 중에 JT저축은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JT저축은행을 할 때 제가 먼저 사실은 대표님으로부터 직원들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먼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게 바로 이렇게 사고와 표현이라는 걸로 강의를 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표현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컨셉이 어떻게 크리에이티브로 나타나는가, 이거를 갖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은행 안에서도 모든 전 직원들이 마케팅 사원이 되어야지만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각자의 분야는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마케터가 되어야지만 앞으로는 이제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적인 사고를 어떻게 하고 그 사고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카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명 리조트 광고를 이제 입찰로 땄을 때 그때 비딩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이쪽은 쭉 이제 오래된 나이 드신 임원들이 쫙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 편에는 오너가의 자녀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서 제가 첫 마디를 시작을 했죠. 15분, 딱 주어진 시간은 15분이었고요. 그 15분 동안 자기들한테 어필레이션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시간을 지킨 사람이 저였답니다. 그래서 그 15분을 딱 하는데 첫 마디가 제가 질문을 했죠. 카사노바와 광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고 화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용해요. 장내가 조용한데 갑자기 여기 앞에서 다리를 탁 꼬고 앉아서 다리를 건들건들 하시던 그 오너가의 막내 아들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꼬시는 거? 이러는 거예요. 꼬시는 거? 이러는데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역시 놀아봤구나. 예, 역시 오너가의 자녀답게 잘 놀아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훨씬 수월해졌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카사노바와 광고의 공통점은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카사노바는 누구의 마음을 훔쳤을까요? 예, 여자의 마음을 훔쳤어요. 광고는 누구의 마음을 훔칩니까? 소비자. 네, 소비자의 마음을 훔칩니다. 근데 왜 그 마음을 훔치는 걸까요? 카사노바는 왜? 뭐 하려고? 남자분들 다 아시면서 네? 네, 잡아뜨리려고. 명확해요. 여자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잡아뜨리려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는 그러면 네, 왜? 그렇죠. 우리 장 박사님 역시 박사님이세요? 네? 아, 그래요? 네네네. 저는, 오늘 강의에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와주길 바랍니다. 약간 내숭은 금물입니다. 전부 다.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사표현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네. 한마디로 지갑을 열기 위해서, 광고는 지갑을 열기 위해서 소비자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카사노바는 어찌 한번 잡아뜨리려고 이 여자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나를 믿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우리가 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카사노바를. 마케팅이나 광고는 카사노바하고 거의 같은 경로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를 해두시면 남자분들은 여자를 잘 꼬실 수가 있어요. 예, 저희가 그래서 광고회사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얼굴로 여자 꼬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얼굴과 모습으로, 비주얼로 꼬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어느 우리 대행사에서 디자이너들이 한결같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하죠. 왜
우리들은 이렇게 멋지게 하고 다니는데 우리 디자이너들은 왜 우리는 안 좋아하고 그 저 카피라이터는 저렇게 볼품도 없고 키도 작고 못생긴 저 남자 카피라이터는 왜 여자들이 저렇게 좋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자의 마음을 훔치니까. 예, 이렇게 언어든 이 소비자의 심리를 읽듯이 상대방의 마음을 여자애가 원하는 거를 잘 이렇게 들어주고 대화를 해주니까 여자들이 그냥 어느 순간에 그 남자가 멋져 보입니다. 콩깍지가 쉬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부를 잘 배우셔가지고 이제 쓰시면 됩니다. 유익하시리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광고나 카사노바나 유혹자들은 지갑을 열게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광고는 기억이 나는데 어느 회사의 무슨 제품인지 브랜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광고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머니를 여는 거잖아요. 주머니를 여는 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거라고요? 이거는 광고 그 자체만 그냥 존재하고 말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우리 다 성인이니까 저도 좀 나이가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도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마스터베이션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기 혼자 예술하면 안 돼요. 자기 혼자 뻑 가면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는 광고 그 자체로만 존재를 할 때는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광고가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그런 광고들이 꽤 많고요. 그래서 자, 왜 이 광고가 광고로만 존재하면 안 되냐. 광고로만 그냥 겉만 이렇게 화려한 광고들이 있어요. 근데 so what 하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일까요? 무슨 문제 때문일까요? 왜 우리 소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거칠에만 화려할 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죠. 여자분들도 막 이쁘게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나갔어요. 데이트를 나갔는데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딴 여자를 자꾸 좋아해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그 여자만 자꾸 좋아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매출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그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이 광고 그 자체만 존재를 한 거고 그 여자분도 그냥 자기 좋아라고 예쁘게 하고 나간 거예요. 남자들 그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목적을 못 이루는 거죠. 왜 이거는 그러냐면 바로 컨셉이 없는 겁니다. 광고 마케팅에서 필요한 게 what to say와 how to say 이 두 가지의 아주 행복한 결혼이 바로 성공적인 광고 마케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what to say.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광고 그 자체만 존재했던 이유는 컨셉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컨셉. 예, 그 광고의 컨셉, 메시지가 아까 그 목적이 메시지로 드러나면서 그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 부분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컨셉이 잘못돼 있거나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매출은 일으키지 못하고요. 광고는 봤는데 그냥 화려해요. 예, 그런 광고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 이유는 what to say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포인트인가요? 예, what to say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메시지만 또 치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메시지만, 그래서 컨셉에만 너무 빠져있는 또 광고들이 있어요. 이거는 또 우리가 이제 지양을 하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왜 지루하고 재미가 없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살이 다 발라진 생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뼈 다 바르고 나면 뭐가 남아요? 예, 가시 뼈만 남잖아요. 근데 그 생선은 대가리라고 하죠. 대가리와 이 뼈만 남아있어. 가시만 남아있는 이거를 딱 봤을 때 어떠세요? 얘가 원래는 아주 예쁜 잉어였단 말이에요. 비단 잉어였는데 얘를 다 발라놓고 나서 대가리와 뼈만 있어요. 그거 딱 보면 잉어로 보입니까? 아니죠. 흉물스럽죠. 마치 컨셉만 있고, 컨셉이라는 건 저렇게 뼈대를 이루는 겁니다. 광고의 마케팅의 근간,
뼈대를 이루는 사고가 바로 컨셉입니다. 그런데 이게 컨셉만 존재하고 how to say 크리에이티브가 없다라고 하면,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없다라고 하면 바로 뼈만 남은 생선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크리에이티브가 빠지면 절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감동시키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what to say를 how to say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거를 잘 표현해야 성공적으로 내가 보이고 싶은 내 소위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ow to say는 크리에이티브고요. 크리에이티브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에이티브가 바로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how to say,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리고 what to say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게 바로 컨셉 워크입니다. 그래서 컨셉 전략이죠. 그래서 항상 전략은 컨셉 워크부터 시작을 하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컨셉 워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방법 있으면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광고에서 사용하는 그 컨셉 워크의 기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가 대학원 강의니까 제가 좀 뭔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 광고쟁이들은 FAB 전략이라고 해서 이 FAB 전략을 사용해서 컨셉을 잡습니다. 컨셉을 도출해 내는데요. 자, 보시면 FAB가 뭐냐? F는 future, A는 advantage, 그 다음에 B는 benefit입니다. 쉽죠? 그래서 그냥 FAB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future는 브랜드나 제품의 특징을 잡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한 3가지 정도로 뽑아내셔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나, 우리는 아까 그 카사노바는 사람의 특징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광고에서는, 마케팅에서는 뭐를 뽑아낸다? 제품의 특징 혹은 그 브랜드의 특징을 3가지 정도는 뽑아내셔야 돼요. 여기에서 그 3가지 정도를 쫙쫙쫙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한 가지 장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어드밴티지입니다. 한 가지의 장점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한 가지의 장점이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한 가지의 장점이 소비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 그래서 항상 이 점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기업 오너나 우리 CEO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퓨처나 어드밴티지까지는 막 해요. 그런데 대체로 이 베너핏이 소비자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이 부분에서 대부분 실패를 해요. 다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기업에, 본인들의 기업의 이익을 자꾸만 어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녀가 싸울 때 가장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이 뭐냐면, 여자가 원하는 거와 남자가 주려는 게 서로 달라요. 그죠? 여자는 그런 식의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는 자꾸 자기식의 사랑과 배려라고 생각하고 자꾸 주려고 그래요. 너 이거 받아. 너 행복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너 행복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은 아니거든요.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돈 많이 갖다 주면 행복한 거 아니야? 이래서 돈을 막 갖다 줘요. 근데 여자는 같이 써주길 바랬어. 당신이 나가서 돈 벌면서 돈 번다고 나를 등한시하는 그동안 나는 외롭고 힘들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정말 원하는 건 내 옆에 있어 달라야. 이런 식으로 사고가 서로 달랐다는 거죠. 근데 마치 기업과 소비자 간에도 그런 이게 힘이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기업은 남자처럼 여자에게 내가 너에게 이만한 것을 주니 너는 그냥 행복해야 해 하는 입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광고나 제가 마케팅을 들어가 보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는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베너핏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광고다, 그리고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잘 돼 있는 예를 한번 보시죠. 이 광고를 보면, 자, 어디 거죠? 브랜드가 펜틴입니다. 펜틴. 예, 펜틴 샴푸. 펜틴이라는 브랜드에서 한 광고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카피가 있을까요? 작아서 안 보이죠? 컨닝 못 하겠죠? 자, 이 광고는 무엇을 말할까요? 자, 여기에서의,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미진
네. 아, 굉장히 예, 브라이트하십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사실 이런 게 카피가 녹아있는 디자인이에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겁니다. 굳이 글로 쓰지 않아도 저희가 카피를 써서 주면 그걸 이렇게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 조그맣게 카피가 있어요. 펜틴 옆에다가 Hair Fall Contro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air Fall, 머리가 떨어지는 걸, 머리가 빠지는 걸 컨트롤 해주는 샴푸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수술대에서 이 의사는 이 모자를 수술 모자를 쓰지 않아도 머리카락이 안 빠지니까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머리칼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 FAB 중에서 뭡니까? 이 제품의 특징이죠.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다. 머리카락이 왜 안 빠질까요? 왜 안 빠질까요? 주고 이 모근도 강화를 하고 하기 때문에 얘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제품의 특징을 딱 잡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드밴티지, 그 중에서 한 가지 선택을 했죠. 예, 머리가 빠지지 않는다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머리가 빠지지 않는다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 소비자들한테 어떤 장점을 줄 거냐. 그 소비자가 바로 타겟층 한 명으로 나왔어요. 누구예요? 의사들, 너네 써도 너네는 머리카락 빠지는 게 제일 위험하지. 자, 너네 우리 샴푸 써. 머리카락 안 빠지거든. 이 정도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FAB 전략에서 이제 이렇게 카피까지가 나오고 디자인이 나오고 광고가 나옵니다. 멋지죠?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전략이 녹아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번에는 또 누구를 타겟층으로 했습니까? 예, 요리사. 요리사들도 머리카락이 빠지면 안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전략이 왜 그 사람이 그 세 가지의 퓨처 중에서 유독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다, 이걸 선택을 했을까요? 왜 이걸 선택을 했을까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직업군에게 어필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그러니까 베리에이션 한다 그러죠. 다양하게 베리에이션 할 때 이 광고가 가장 유익하다라고, 그 퓨처 중에서 가장 유익한 어드밴티지, 그 어드밴티지는 바로 이거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많은 타겟층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머리카락 안 빠진다는 요점이라는 것에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광고쟁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크리에이티브를 도출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마케팅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천재들도 많고 굉장히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마케팅적인 사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브라운 면도기입니다. 자, 이 브라운 면도기를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여기는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무슨 광고일 것 같아요? 뭘 말하는 걸까요? 컨셉이 뭘까요? 예, 한번 누가 맞춰보세요. 컨셉이 뭘까요, 이게? 이 광고의 컨셉은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아, 깨끗하게 면도가 된다. 네, 맞습니다. 깨끗하게 면도가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예, 컨셉은 네, 깨끗하게 아주 면도가 잘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how to, 어떻게 표현했죠? 진아, 누가 아까 얘기했어요? 진아, 누가 얘기했어요? 진아란다. 예, 진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아주 재밌어요. 여기 밑에 보면 brings out the human in man, Brown Series 5. 요 브라운 시리즈 요 5를 쓰면 지금 8시에요. 아침 8시 AM에는 이렇게 오랑우탄 같이 생겼었는데 털이 북슬북슬 했는데 8시 5분에 단 5분 만에 이렇게 휴먼이 됐어요. 인간이 됐습니다. 예. 이런 전체 인류를 얘기를 한다면 그 인류 중에서 이런 인간 아주 휴먼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너 짐승으로 살래? 인간으로 살래? 그럴 때 브라운 면도기를 써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털이 좀 많지 않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까지 지저분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털이 많은 사람에게까지 그런 사람들을 싹 휴먼으로 바꿔줄 만큼 우리가 성능이 좋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광고도 상당히 재미있는 광고고 전략적인 광고입니다. 예, 유머러스하면서 되게 그것이 우리한테 어필이 되더라, 설득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광고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광고예요. 제가 뒤에 가서 보면 카피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은 비주얼로 드러난 걸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자, 이거는 뭘 알리고 있는 걸까요? 컨셉이 뭘까요? 숲을 살리자. 네, 숲을 살리자. 네, 또. 예, 환경 파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휴지 한 장을 뽑았을 때마다 환경이, 이 푸르던 환경이 점점 어두워지고 삭막해지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죽음의 새 까맣게 이제 병 들어가고 죽어간다는 걸 표현하고 있죠. 초록이 검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푸르던 땅이 검은 흙으로, 검은 땅으로 변해간다, 죽어간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이 휴지를 한 장 뽑았을 때마다 너가 화장실에서, 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이 페이퍼 타월 한 장이면 뭐 충분합니다. 제가 본 카피들이 그래요. 화장실에 가니까 한 장으로 손을 닦기에 충분합니다. 뭐 물기를 닦기에 충분합니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막 제가 찌푸리게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컨트롤하는 사고방식일까? 이런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어요. 알아서 하는 건 없어요. 예, 모든 거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는 한국에 와서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꼈는데 바로 이런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는 되게 우리한테 설득을 하잖아요. 보여줌으로써. 설득을 하지만 우리는 아주 오랜 교육으로부터 굉장히 뭔가를 말로 컨트롤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사고를 유연한 마케팅적인 사고로 바꿔보면 표현도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아주 유익한 광고였고요. 전략적인 광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광고도 재밌죠? 제가 이건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얘들은 그림만 쫙쫙 보여주면서 제가 강의를 했더니 애들이 다 깔깔깔깔깔 넘어가요. 아까 오랑우탄 브라운 그거랑 굉장히 좋아했는데, 자, 보세요. 이건 무슨 광고일까요? 쉽죠, 이거는. 무슨 광고일까요? 쉽죠?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까? 예, 여기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reast Transform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Aesthetic Clinic이에요. 네, 성형외과에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남자분들이 하는 말이 뭐 계란 후라이, A컵 중에 A컵을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젖꼭지 2개만 딱 있던 여자가 가서 수술을 하니, 성형을 하니 이렇게 가슴이 B컵으로 됐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밑에다가 자기네 그 회사 슬로건만 하나 딱 써주고요. 딱 여기다가 점 2개 찍고 괄호를 2개를 더 붙였어요. 그랬더니 멋진 광고가 탄생을 했습니다. 예, 이것도 마케팅적인 사고예요. 이런 거를 블라블라블라 글로 쓰면 지금 우리 성형외과 광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지하철역에도 많고요. 뭐 저기 버스에도 많이 붙어 있고 한데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보기가 눈살이 찌푸려지는 광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광고보다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점과 가로로, 점 2개와 가로 2개로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런 사고는 마케팅적인 사고에서 나왔다.